안녕하세요. 한자로드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을 그린 하품 흠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볼문에 나온 하품 흠자를 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품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품은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하품 흠자는 하품이라는 뜻 외에도 부족하다나 모자라다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품 흠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입을 벌리는 행위로 응용됩니다. 그러니 한자에 하품 흠자가 쓰였다 할지라도 굳이 하품이나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취자는 불다나 부축이다, 관악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하품 흠자는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을 그린 것이죠. 여기에 입구자를 더한 것은 입으로 바람을 분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부추기는 행위를 바람을 넣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불취자에는 부축이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습니다. 또 입으로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불 뗄 취자는 불을 떼다나 밥을 짓다, 입으로 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불 뗄 취자는 하품 흠자와 불화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장작에 바람을 불어넣죠. 그래서 이 글자는 불을 지피다라는 뜻의 불 뗄 취자가 되었습니다. 마실 음자는 마시다나 음료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마실 음자에도 하품 흠자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갑골문에서는 술병을 그린 당류자 옆으로 혀를 낼름거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술이나 물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해서에서부터는 밥식자와 하품 흠자가 결합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발할 욕자는 바라다나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발할 욕자는 계곡을 그린 골곡자와 하품 흠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것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려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인간이 모두 받아 마시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발할 욕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발할 욕자는 후에 마음심자가 더해진 욕심 욕자를 파생시켰는데요. 지금의 발할 욕자는 어떠한 것을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원하다를 뜻하게 되었고, 욕심 욕자는 매우 과한 욕망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임에서는 이 두 글자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노래 가자는 노래나 가사, 읍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노래 가자에도 하품 흠자가 쓰였습니다. 사실 근문에서는 꾸짖을 가자가 노래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꾸짖을 가자는 일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었지만 소전에서부터는 꾸짖다를 뜻하게 되면서 말씀 원자를 생략하고 하품 흠자를 더한 노래 가자가 노래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하품 흠자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입을 벌린 모습으로 응용된 것이죠.
탄식할 탄자는 탄식하다나 한탄하다, 한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탄식할 탄자는 어려울 난자가 생략된 것과 하품 흠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글자가 조합되는 과정에서 세 추자가 생략된 것이죠. 글자의 조합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기쁠 환자는 기쁘다나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기쁠 환자는 황새 관자와 하품 흠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황새 관자는 눈썹이 인상적인 황새를 묘사한 글자입니다. 기쁠 환자는 눈썹이 인상적인 황새를 응용한 글자로 눈웃음을 지며 입을 벌려 환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